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70선 아래로 2068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63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625선까지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20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휠라코리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업종 하락폭이 아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가까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단일 브랜드로 휠라의 2019년 글로벌 17 매출액이 약 5조 원에 달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6조 원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중에 6, 7위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중국에서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는 3위권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이제 헤리티지나 어글리 슈즈에서 시작된 필라 열풍이 이후에도 가격대와 연령대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시장에서의 확장세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데요. 2년간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의 상향에 대한 우려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디레이팅 관련된 우려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실적 컨센서스 하회한 적이 거의 없고 밸류에이션도 극도로 낮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필라 브랜드의 이익 증가율이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PER이 9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큐스트넷이 18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필라 브랜드 PER 단독은 7배 정도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주요 6개사의 2020년 평균 PER이 밸류가 약 26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가 필라 브랜드에 대한 우려만 크게 반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 법인만 상장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단이 추정되는 미국 법인의 기여도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전체 주가 빠진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매수 권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55,500원 눌림목 매수 구간 설정드리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49,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전략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과 달리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주장하는 등 사실 좀 그 행보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낙관적인 무역 협상의 기대 때문에 주가는 올라왔고, 또한 이제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15일 이전 1차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점도 한국 주식시장에 오늘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판벨트나 러스트벨트 쪽에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그 실업률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1차 관련된 무역 협상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판벨트 쪽에 농산물을 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차 무역 협상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이걸 어그러뜨릴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 위안화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9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물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유가도 추가 감사 논의할 수 있다는 오펙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4% 넘게 급등한 점도 외국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칩 제조업체 하나인 마이크로칩 테크가
예상보다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한 1.55% 상승했습니다. IT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도 오늘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경제 지표가 일단 부진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인 점은 상승폭에 대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전일 대비해서는 올라올 것 같고요. 특히 전일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낙폭 과제 이슈 때문에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이브 매매타임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좀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하기 전에요.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차동환 차장의 티웨이 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4.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리마가 7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화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2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6%에 가깝습니다.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액트로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꾸준한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MC넥스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8.49%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부터는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정의준 소장의 영진약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3.43%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예스24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더고전자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한 달이 됐는데 수익률이 71%를 넘어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11월 27일에 이 티웨이 항공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LCC 저비용 이제 항공사로서요. 최근에 이제 그 7월에 있었던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이 이제 가장 많은 항공사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일본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효율적으로 이제 노선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예상외로 선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또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요. 12월 중순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항공주 동사를 포함해서 항공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소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뭐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진 않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그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자 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이제 하향으로 이제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장이 안정권에 이제 돌입이 되었을 때는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그룹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HDC 이제 산업개발과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기대감은 이제 항상 있는 부분이고 재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조금 낙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조정을 줬을 때 이 또한 모아 가셔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11월 1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료적인 부분이나 이제 현재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랑 다 이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인데 최근에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라는 종목이 사실상 뭐 지수의 영향 그리고 이제 시장의 영향은 이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많이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안정화되고 이제 그 전까지의 하락 조정에 대한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이제 시장의 조정을 거의 하락 조정은 거의 받지 않았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다시 이제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아직 주가가 이제 상승한 폭 없이 이제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목표로 했던 이제 6,500원은 이제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제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증시가 양시장이 모두 뭐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는 이제 2,050포인트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630포인트의 지지 확인이 돼야 되면서 외인들의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 20일 연속 이제 외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었었죠. 이거는 사실 이제 2015년에 이제 외인이 22일 순매도를 보인 이후 만에 4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22일 이상으로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일 이제 금일 새벽이었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외인 매도가 이제 좀 줄어들고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0포인트를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 또한 다시 630포인트를 상승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 외인 수급을 지켜보시면서 장중에서 이제 매매를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20일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만 거의 이제 5조 가량 이제 매도세를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타결 연기 가능성 이제 뭐 트럼프의 이제 그 말 한마디로 국내 증시가 지금 연달아 계속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반등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제 진정한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이 반등을 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나 아니면 이제 뭐 미국 뭐 중국 증시 상관없이 조그마한 악재에도 바로바로 이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주가의 위치가 이제 높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못 매수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가파른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무가 건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겠고요.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계속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는 이제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 전략 짚고 왔는데 이번엔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반등 나오는 sek터가 바로 게임주입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는 게임 즐겨 하시나요? 예, 게임을 즐겨 했었죠. 네, 과거형이네요. 그렇다면 이 주가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장이 좋지 않거나 이제 그 12월이나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제 게임주의 이제 매출이 오히려 더 증가가 돼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게임주가 이제 과대 낙폭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판호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순환매를 사실 이제 계속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8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약간의 이제 순환매를 보였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게임주를 이제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순환매가 이제 보이다가 사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그 순환매가 약간 좀 끊긴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일인가 전전이었죠. 이제 NC 소프트에 수급이 다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 아직 전반적인 게임 업황에 돌아가는 느낌은 사실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으셔도 좋을 듯 하지만 이제 수급을 좀 더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사실 이제 그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 가장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융주 뭐 보험주부터 해서 은행, 증권주들이 배당을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11월부터 해서 보험주나 아니면은 이제 증권주, 그 다음에 은행주들의 약간의 이제 그 순환매적인 그런 수급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정도에는 만약에 시장이 좀 어차피 좀 안 좋을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뭐 보험주나 뭐 은행주를 가지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재성 팀장님께서도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그 현대차가 이제 뭐 미래차 쪽에 약 6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뭐 미래차가 사실 움직인 게 없습니다. 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만큼 이제 미래차 관련 주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뭐 OLED랑 이제 시스템 뭐 반도체 쪽에 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큼 이제 OLED 관련주나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70선 아래에서 움직였는데요. 206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630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6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0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이탈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 경남제약이 어제 상장을 유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주권 거래가 시작이 되니까 또 시장에 영향이 있을 듯 보이고요. 또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LG화학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LG화학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69%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오늘 여러 나왔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등합니다. 삼성전자 5만 원대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 79,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네이버 조금 빠지는데요. 0.57% 하락세 17만 3,5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5위권 유지합니다. 강보합권 39만 2,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입니다. 현대차 계열은 최근에 조금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0.8% 상승 흐름 나옵니다. 17만 2,500원대, LG화학원이 0.5% 하락하면서 여전히 30만 원 선 하회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43,400원에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46% 상승 흐름 나옵니다. 2078선,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 흐름, 629선까지 올라오면서 630선 회복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HLB 어제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이상 반등합니다. 47,750원대. CJENM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1% 강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7%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77,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컨텐츠주가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최근 좀 반등 이어오면서 시총 6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깝게 반등하면서 48,85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휴젤 0.6% 상승 흐름 나옵니다. 반면에 8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인데요. 일단 메디톡스가 최근 계속 3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 29만 8,2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웨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동사는 공인인증서, 글로벌 인증,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부문의 경우 2017년 기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심사 제품이 66.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안성이 더 높은 기업 확장 심사 제품이 5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아웃소싱 인증 시장 인증 서비스는 공사에서 유일하게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총 6개 업체입니다. 동사와 금융결제원, 코스컴,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금융결제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은행 간 결제를 담당하고 있고 코스콤은 증권, 전사, 인프라 구축,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 업무 자동화, 이니텍은 정보보호 업무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동사와 한국정보인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설립되며 인터넷 은행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신청자는 토스뱅크와 소소 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총 3곳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토스뱅크는 토스가 34%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이며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과 동사도 지분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토스뱅크 주주로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소소 스마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소상공인 연합회와 전국 패션 소상공인 연합회를 주축으로 소상공인 소액 주주가 주주로 참여를 하였으며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아직 주주 구성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를 받기 전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총 3곳의 신청자가 나온 가운데 자금 조달 방안과 주주 구성 계획 측면에서 사실상 토스의 단독 인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제3인터넷은행 진출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한 개의 은행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 중인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은행의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오픈 뱅킹에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등 총 시중은행의 10개의 은행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 시행 단계에서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계획입니다. 금융혁신의 아이콘이자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은행 참여 여부는 오픈 뱅킹 흥행의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뱅킹 이슈로 토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승 기대감도 있겠지만 오픈 뱅킹 서비스 특성상 다양한 사업자가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전산 오류나 이상거래 등 금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증 및 보안 강화 등 동사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 최고점 14,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8월 2,750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80%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2015년 급등은 이제 삼성이 삼성페이 진출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하였으며 지난해 초에는 이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주로 급등하다 비트코인 급락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300원에서 4,700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돼서야 이제 거래량이 늘며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차트 흐름으로도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도 낙폭에 따른 반등 기대감과 토스 지분에 따른 기대감, 그다음에 오픈 뱅킹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4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0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삼위각기입니다. 동사는 1958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종합악기 회사로 주요 생산 판매 품목은 피아노, 기타 등 주요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세계 피아노 시장에서도 정상급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히 이제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 기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의 삼위각기, 그다음에 독일 브랜드인 자일러,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생산, 중국에서 판매라는 세계 시장 공략의 가장 이상적인 사업 구조를 완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인 자일러 삼익은 2019년 3월 상하이 신사옥을 준공을 하였는데요. 자일러 삼익의 신사옥 준공은 자일러 삼익의 자체 보유 자금으로 재투자를 했다는 부분과 삼익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악기 전량에 대해 생산 후공정에 해당되는 조율 및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 단순 판매 법인이라기보다는 2차 생산 판매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사옥 준공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중국 교육부의 공인을 받은 음악 전문 교사 양성 과정 운영도 주목할 부분으로 170년 전통의 자일러 브랜드 중심으로 중국 시장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2,630억, 영업이익은 260억, 당기순이익은 185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해외 매출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의 실적 개선폭 확대와 제품 다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018년 9월 면세 사업 철수로 인한 2019년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가 장부가의 기준으로 1,153억인데 반해서 2019년 3분기 기준 시가가 2,050억으로 이 또한 부동산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게 되면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 1,600억은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동사는 2016년 기준 최고점 3,635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8월 1,470원까지 하락하며 57%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4년 연속 연 시초가 기준 종가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장 이제 하락폭이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800원에서 2,100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8월 갑자기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동사의 면세 사업 적자와 사업 철수에 따른 이제 실망감으로 하락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300원까지 회복 후 다시 1,750원 부근까지 위치해 있으며 6개월째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2,200원까지 매물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사의 실적 증가와 저평가 및 중국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64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과 삼익악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제 기능성 음료인 이제 뭐 위에로 파이버를 비롯해서 이제 뭐 장 기능 개선을 위한 뭐 헬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인 뭐 물파스, 그리고 이제 버물링,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을 받은 뭐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 등 이제 170여 가지의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뭐 중등도 및 이제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 BPDO 이제 1603의 유효성 및 이제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뭐 다기관, 그리고 이제 뭐 뮤자기 배정, 이중 눈가림, 그리고 이제 뭐 활성 대조 제3상 임상 시험을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이제 성공 소식과 함께 이제 국내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현대 약품이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치매 쪽 관련주들이 아직 뭐 커다란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이제 뭐 관련주로서 뭐 현대 약품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현대 약품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뭐 6월 7일부터 진행된 이제 미국 당뇨병 이제 학회에서 이제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이제 HD 6277의 임상 1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였었는데, 이 현재 HD 이제 6277은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탐색적 약물 평가를 함께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결과를 포함해서 이제 하반기 임상을 이제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대약품은 이제 이번 이제 ADA에서 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 HD 6277을 이제 임상 1상에서 이제 정상인에게 이제 단회 또는 이제 반복 투여 시에 따른 이제 안정성 및 내약성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혈중 이제 약물 도출에 의한 약동학적 이제 관찰 결과와 이제 양력학적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이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 이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3%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자사주 펀드가 이제 뭐 약 11%, 그리고 이제 자사주가 약 4% 정도 이제 지분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지분율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모두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였었고, 이제 2018년도 기준 자산이 1,588억 원, 그리고 이제 부채가 518억 원, 그리고 이제 자본이 1,070억 원으로 재무 상태 역시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는 이제 바닥권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지수 폭락에 비해서 시장 하락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은 모습이고, 현재 뭐 박스권 내에서 이제 뭐 상단과 이제 중단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이 거의 없고,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보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관 자체가 이제 보유 물량을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이제 재료를 동반한 이제 뭐 슈팅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이제 뭐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5,750원, 손절가 5,0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맥스입니다. 일단 뭐 코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AI 관련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제 AI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만큼 뭐 이제 관련 종목은 이제 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제 기본적인 회사 개요를 보면은 코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간 이제 뭐 바탕으로 이제 가정용 비디오폰, 그리고 이제 뭐 CCTV, 그리고 이제 뭐 PA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병원 설비에 이르기까지 이 전자통신기기 이제 전문 회사로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신규 사업으로 이제 뭐 스마트홈 시스템 사업, 그리고 이제 뭐 시큐리티 시스템 산업, 그리고 이제 뭐 산업용 이제 네트워크 사업 등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AI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혁명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산업이고, 이제 필수적으로 꼭 성장해야 되는 산업인 것만큼 이제 뭐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이제 AI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돼야 이제 뭐 미래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뭐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 뭐 관련주로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손잡고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 이제 IoT 플랫폼 개발 및 이제 구축 사업을 이제 진행 중인 게 코맥스인 것만큼 이제 관련 수혜를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또 이제 해당 회사가 CCTV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CCTV의 필요성은 이제 거의 필수적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뭐 관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깔린 상태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 성장 확보를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이 5G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뭐 진흥형 이제 CCTV 분야의 선두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약 49% 정도 가지고 있고 해당 종목 역시 3년 연속 흑자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일정 부분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시장 하락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모습이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제 서서히 계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은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 개인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물량을 많이 소진한 상태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기관이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650원, 손절가 4,0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 벌써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차동환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NH 이제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NH 농협 리츠 운용에서 이제 부동산 재간접 공모로 이제 내놓은 상품입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지난해 말 이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이제 상장된 종목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스퀘어, 그다음에 강남 엔타워,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서초 사옥,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 타워 총 4개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된 이제 오피스 수익 증권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일반 공모도 이제 317대 1로 해서 굉장히 좀 이제 흥행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으로 해서 5%대의 이제 배당을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재간접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딱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사실 좀 이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인데요. 오늘 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현재 4%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모나로 이제 좀 약간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2018년도 이제 재무 구조 흐름에 있어서 이제 감사 의견 이제 한정을 받아서 이제 사실상 거래 정지가 됐었고, 이제 전일 어느 정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정 의견을 받아서 이제 금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 흐름입니다. 현재 이제 환기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인데, 사실상 이제 뭐 관리 종목이나 뭐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경남제약은 여기서 이제 예외로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 재개 자체가 오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또 내년 3월에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단타식으로 이제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 이제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된 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단타성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부분 이제 뭐 시가부터 이제 마이너스 3%로 단타를 잡고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식의 이제 매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미 이제 굉장히 뭐 시가 15,000원부터 시작해서 고가 18%까지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윗꼬리를 타고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사실상 시가 15,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흐름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리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지 라인 12,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12,000원이 이탈한다면 9,000원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비중을 절대 많이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제 단타성으로 우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이제 며칠을 두고 차익 실현을 원하시면은 이제 금일 종가가 이제 시가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고 시가가 지켜지는지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타성으로도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뭐 1봉이나 주봉은 의미가 없고, 이제 뭐 3분봉, 5분봉, 뭐 30분봉 식으로 분봉 형태의 이제 단타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역시도 이제 시가 기준 15,000원이 회복되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12월 3일에 슈프리마 추천해 주셨는데,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6%에 가깝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추천드릴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아무래도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주요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16% 늘어난 84억이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3년 중에 좀 최고의 영업이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바이오 인식 시스템 부분의 성수기가 좀 진입이 됐고요. 또 높은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휴대폰용 알고리즘 이제 사업 매출이 좀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4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아무래도 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좀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휴대폰용 알고리즘 부분의 성장 같은 경우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동사의 매출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사의 어떤 휴대폰 출하량이 좀 주요 변수긴 하지만 신규 고객사 납품과 지문인식 면적 확대에 따른 뭐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기존 투자 포인트가 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고부가치 어떤 점차 이런 부분이 가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휴대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2시간 근무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이런 어려운 장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가 드렸던 목표가 38,000원 한번 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DKT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실장 부품 생산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표면 실장 기술의 원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이제 BH로부터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좀 공급을 받아서 이제 FPCA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얹혀서 완전한 이제 FTCP라는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이제 좀 생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력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핵심 생산 설비를 좀 통해서 매월 1,100만 개의 좀 그 연성 회로 기판을 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Y 옥타용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제 납품 업체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통해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샤오미, 화웨이 등 구글 등 여러 가지 업체에 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호회로 필름이죠. PCM의 분야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안테나용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진출한 부분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보호회로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데요. 과열 이제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온도 정보 전송 기술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좀 그 동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 같고요. 안테나용도 상당히 시장이 좀 맑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5G 통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안테나를 이제 연성 회로 기판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에게는 상당히 좀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업체로부터 이제 Y옥타 연성 회로 기판 실장 부품에 대해 공급하는 것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이제 북미 고객 사양 매출 비중은 좀 어느 정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고사양에 따라서 수익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서 현재가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를 좀 현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이제 11,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2084선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78선까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517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들 좀 돌아온 듯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종목들이 나란히 강세 나타냅니다. 최근 5만 원대가 깨졌던 삼성전자는 오늘 1.5% 이상의 강세 흐름 5만 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2%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79,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는 하락세, 현대차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0.4%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12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5위권까지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빠지면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는 보합권까지 돌아왔는데 39만 1,5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하락세 흘러갑니다. 약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이 8위권, 그리고 신한지주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4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29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627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의 등락은 크지는 않습니다. 628포인트까지 올랐다가 1포인트 정도 좀 움직이면서 보합 흐름 가져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과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HLB 어제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좀 터지면서 급등 흐름 나타냈었죠. 오늘 5% 이상 급락합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11만 원 선 깨졌습니다. 10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5% 상승 흐름, 그리고 CJELM이 1%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3%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78,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9,000원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오늘 컨텐츠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KMW가 5만 원대 회복했네요. 4%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최근 계속 조정이 들어왔던 5G 종목들이 최근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크게 힘냅니다. 5만 300원대 그리고 휴젤이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37만 6,600원대까지 내려왔고 헬릭스미스가요 6위권에서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현재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8만 원대도 겨우 지켜냅니다. 이와 함께 메딕폭스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1,194원대까지 올라왔던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리면서 1,189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8일에 ST팝을 추천을 해주는데 벌써 수익률이 41%를 넘어섰고 목표가도 25,0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아주 지금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상투가 한번 나와서 주가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한번 매도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매도한다고 해서 이 주가가 이제 다시 하락한다기보다는 상승 흐름에서 다시 한 3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낮게 추정받는다라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장 좋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ST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재료가 많이 나와서 올라갔을 때는 물량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거 없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재료에 의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당분간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도를 통해서도 나중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배당 시즌이 이제 다 다가왔고 그래도 한 3주밖에 안 남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배당 전략에 의한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차원의 기업 운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의 고배당주 하면 이제 5% 이상의 이제 배당을 하는 게 이제 고배당주인데,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주에서 실패하는 게 권리락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떤 급속하게 이제 하락하면서 어떤 그 배당에 대한 이익을 다 까먹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기업은행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좀 약간 낮은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락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얼마가 기준으로 권리락 되느냐가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주가 수준이 11,750원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6% 이제 만약에 690원을 배당한다 해도 5% 이상의 이제 수익을 걷는 겁니다. 그럴 만한 그 이유로서는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2조 3,800억대 전년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전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 배당락 기준 정가가 14,900원이었습니다. 거기보다도 일단은 3,000원 정도 더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에서 어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배당을 먹는 방법하고 주가가 11,500원 정도 빠졌을 때 그 배당 전에 12,5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배당을 안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이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7% 내지 5에서 7% 수익을 갖다 놓고 매수가를 11,500원에서 12,5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아니면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배당락을 받고 그리고 1월 초에 반등할 때 팔아서 지금 11,200원 정도에 12,000원 정도 판다 그러면은 한 5%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서 한번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11,500원에 목표가는 12,500원 이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또 상승 이야기가 참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또 전 세계적인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좀 힘들게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어제 이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신 쪽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기존의 관세가 철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합의가 근접했다라는 거, 그리고 15일 이전에 1단계 좀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영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상황을 너무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어떻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이 시장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고, 또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또 지표가 이제 하나 있죠. 비제조, 비농업 쪽에 관련된 고용 쪽 관련된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또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출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좀 보시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죠. 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10월 31일에 방송에서 전화 연결되면서 여러분들께 유가가 장기적으로 좀 너무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유가에 대한 좀 관심이 갖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자, 10월 31일 이후에 유가가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 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주라든가 그다음에 정유주 이렇게 좀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나 현지 시간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펙 국가죠. 석유 수출국 기구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회원 간에 있어서 산육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에서 지금 참가하는 쪽에서 감산 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IPO를 좀 진행 중인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의 최종 공모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5일이죠. 결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산 연장에 대한 선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무부에서의 10월 무역 수지에 대한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대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간에 발표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시장을 우리가 좀 보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원달러 지수입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갭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자,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원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달러 지수 5일선을 깨는지 깨지 않는지, 깨더라도 운봉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깨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시장은 또 아쉬운 게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시가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데일리 매매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지금 친환경차 쪽이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인공지능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전기차 AI 부분에 있어서 2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좀 회사로 좀 변신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 우리가 내년에 좀 기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IMF에서 2025죠. 규제 이야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합류량에 대해서 기존의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건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LNG 쪽 추진선 또는 고온 냉각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내년에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좀 JNK 히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얼마 전에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1200원까지 갔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가지고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정유, 석유화학 및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열로에 설계를 하고 제작까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가스 플랜트를 하다 보니까 수소차, 전기차, 유흥복합 스테이션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가스 전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 캐나다 회사와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설비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충전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하겠다라는 것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친환경 쪽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보게 되겠고요. 국내 최초로 국산화 수소 추출기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JNK 더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5,200원이고요. 손절가는 4,48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